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가운데 기념 행사를 위한 조례가 입법 예고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에는 지자체가 섬의 날 기념 행사 또는 섬과 관련한 문화학술 행사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섬의 날은 지난 3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제1회 섬의 날 기념 행사는 내년 8월 8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민선 7기, 우리 지역 지자체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천시인데요. 지난 석 달여 동안 시민소통 강화에 주력한 반면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추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과 함께란 구호로 닻을 올린 민선 7기 순천시. 시민단체 활동과 지역신문사 운영 등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허석 시장은 소통 강화에 시정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수기 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현안 해결에 시민 의견을 접목시킨 광장 토론회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출범 당시부터 현장 유지의 시정을 추진하면서 탈권위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마을, 동네별로 다양한 토론을 조직함으로써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직접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덫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순천시의 정책 방향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북한과의 협력이 가시화하면서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과 생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경제에 축이 될 교육과 일자리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자볼드 연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영내 유일한 여당 소속 시장으로서 상생 발전을 위해 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내디딘 첫발에 지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적절한 임명이라고 질타했고 신문발전기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경찰서장이 동석한 식사 자리에 참석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순천시의 답변을 받긴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많았죠. 한 3개월 동안 좀 답답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이 문제가 좀 조속히 좀 해결됐으면 바라는 게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지난 석 달 동안의 정책적 실험과 수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민선 7기 순천시가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타를 어떻게 잡고 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 작은 영화관이 문화 혜택이 적은 고흥 지역에서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흥 작은 영화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 소외 지역의 영상 문화 확대를 위해 추진한 작은 영화관 기획전에 선정돼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매직 울프와 몬스터 섬의 비밀, 피해 연대기 등 11편의 영화를 22차례 무료로 상영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고흥 작은 영화관은 지난 2016년 2월에 개관해 지금까지 17만 5천여 명이 영화를 관람하는 등 고흥 지역의 주민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내 학생들이 봉사활동 등 국제교류 활동을 위해 산악 등반에 나섭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전남 지역 중고교생 61명과 함께 해발 4천여 미터의 히말라야 안나푸르란을 등반할 예정이라며 체력 훈련과 교육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오는 19일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일정을 통해 현지 홈스테이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아 민족성을 말살하려 했던 일본의 만행은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된 지명이 대표적인데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리말로 된 옛 이름을 찾지 못한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만을 끼고 있는 여수 율촌면의 아름다운 해안가 마을입니다. 지금은 봉전리라고 불리는 마을이지만 예로부터 지역민들에게는 소댕이 마을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마을 앞의 섬이 소뚜껑을 닮았다는 이유로 소뚜껑의 여수방언인 소댕이를 붙인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봉전리라는 일본식 한자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앞바다의 땅 이름인 쇠징이를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 세봉과 밭전의 뜻과 음을 각각 가져와 끼워 맞춘 뒤 다시 음만 따서 엉터리로 표기한 겁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름이 바뀐 곳은 봉전리뿐만이 아닙니다. 1910년 국권을 침탈한 일본이 우리나라 국토를 측량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에 돌입하면서 불과 5년 만에 전국 97개 군 1,800여 개면 3만 4천여 개 리화동의 이름이 사라지거나 변형됐습니다. 순한글 지명이 일본식 한자 지명으로 통일됐고 일부 지명은 원래 의미와 다른 한자로 바뀌거나 별 뜻이 없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 민족의 호를 없애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두 가지를 크게 했는데 하나는 땅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고요. 예. 또 하나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일제 때 고쳐서 붙인 이름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한 50% 이상이 일본식 지명이라고 해야 돼요.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식 지명 개정 사업에 돌입해 국내 93곳의 지명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난 2007년 이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정책 수립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사업체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도 1월까지 경제자유구역청 내 55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입주기업 현황과 외국인 투자기업 파악, 정책의 성과평가와 뿌리기술 수요 등 사업체 종합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조사 내용이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다며 대상 표본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병원 응급실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응급실 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폭력 사건이 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의료진 폭행이나 업무 방해, 흉기 소지 행위 등이 발생하면 현장 체포와 함께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단순 폭언 등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응급실 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양식장에서 파래 등 잡태를 제거하고 병해충을 방지하는 활성처리제, 이른바 유기사는 김양식에 시작되는 요즘 어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인사이동 등 황당한 이유로 유기산 보급이 늦어지면서 어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500어가 이상이 김 양식에 매달리고 있는 전남 신안군. 40m 길이의 김발을 한 척씩 나눠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체묘를 마쳤지만 군에서 약속한 김 활성 처리제가 지금껏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남은 분량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어민들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생길값이 늦어버리니까 때에 맞춰서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잘못된 걸 모르죠, 우리 어민들은. 체묘 시기가 비슷한 무안군은 지난 2일 이미 보급을 마쳤지만 신안군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원래는 9월 달 안에 체묘 시기 이전에 다 들어와야 돼. 없으면 영상을 쓰게 되면 영상 치다가 걸리면은 그건 범법자가 되는 거지. 지난해 어민들이 신청한 분량도 업체 간 분쟁으로 올해 1월에서야 어민들에게 전달했던 신안군. 올해는 아직까지 공급업체 선정도 못해 이달 안에 지원이 가능한지도 미지수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업무가 늦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렇게 좀 바뀌다 보니까는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간 좀 늦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근 해남군도 인사이동을 이유로, 목포시도 예산 편성이 늦었다는 이유로 활성처리제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뀌는 바람에 아직 입찰을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해달라 하긴 하는데 뭐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 전국 김 생산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전남.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사용하라고 권고하면서도 늑장 행정으로 어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최초의 지하상가로 4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금남로의 지하상가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계약이 끝났다며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자 상인들은 이대로 장사를 하게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충장축제가 한창인 금남로에 비해 사뭇 한산한 분위기인 충금 지하상가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놓고 광주시와 갈등 중이라는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옛날에 가지고 있는데 어느 아저씨가 그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 나왔는데 인위적으로 해서 그걸 이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취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지난달 말까지 점포를 정리해달라는 공문을 광주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건 지난 8월입니다. 지하상가를 조성한 건설사로부터 상가를 기부 체납받은 광주시가 지난 18년간 수의계약을 유지하며 기존 상인이 장사를 이어가도록 해줬지만 이젠 법에 따라 공개 입찰로 돌리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상인들은 30여 년 전 건설사가 부도나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27억 원부터 돌려주거나 대신 2040년까지 더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0년 얼마나 해둘 수 있지만 우리 상고기관에 감사기관에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해주고 싶어도 저희들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고. 지하상가의 다른 구역 역시 영업권 갈등이 잠재돼 있습니다. 내년 중순이면 계약이 종료되는 바로 옆 금남 지하상가도 공개 입찰로 점포를 빼야 하는 사태가 생길까 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대료가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하상가에서 털을 잡아온 상인들은 이제 와서 밖으로 내쫓길 경우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호소합니다. 영업권이 있어야만 우리의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는 부분에서 불안한 나날을 앞으로 내년 8월 달이면 끝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충금 지하상가 상인들이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해 광주시와 상인들은 권익위의 결과를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하상가 임대계약을 공개 입찰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불안과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식수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수 묘도에 조만간 수돗물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상암동에서 묘도까지 30km 구간에 상수관로를 설치했으며 각 가정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이달 말부터 섬 내 5개 마을 580여 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리던 가을비가 잦아들고 지금 서울 하늘은 이처럼 구름만 끼어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전라도 일부 지방으로 아주 약한 강도로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조금 더 내리다가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부쩍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5도에 머물러서 어제 낮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은 서울이 6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다가 차츰 그치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3도, 전주 14.7도, 부산은 17.9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강릉 19도, 부산 21도, 전주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